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오늘 하루도 좋은 기운 받아 가십시오. 명절에 자식 오라 하지 마라. 정약용의 인생 명언. 명절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아직 온다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직 오기로 한 것도 아닌데 음식부터 생각하고 잠자리부터 떠올립니다. 괜히 일정도 머릿속으로 맞춰보고 표정까지 상상해 봅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이미 분주해져 있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말이 조심스러워진다. 언제 올 거야? 는 못 묻고 바쁘지? 라는 말만 반복한다. 겉으로는 태연한데 속으로는 일정도 체류 시간도 표정도 다 계산하고 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자식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분주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얽히면 정은 무거워진다. 우리는 사랑해서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다림이 때로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되기도 한다. 그 집착은 명절을 기쁨의 날이 아니라 평가받는 날로 만든다. 그래서 오늘은 제안하고 싶다. 명절에 대한 그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자고. 오든 안 오든 흔들리지 않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리듬을 존중하는 명절.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편안하게 열어두는 사람이다. 정약용의 지혜로 관계를 망치지 않는 명절을 만들어 보려 한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는 아직 오겠다는 말도 듣기 전에 먼저 준비를 시작한다. 청소를 한다. 장을 본다. 자식이 좋아하던 반찬을 떠올리고 손주가 먹을 과자를 장바구니에 하나 더 넣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은 먼저 움직이고 마음도 덩달아 바빠진다. 이번엔 좀 오래 있겠지. 손주 얼굴은 실컷 보겠지. 밥 한 끼는 같이 천천히 먹겠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명절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기대는 막연하지 않다. 아주 구체적이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는 얼굴, 오랜만에 나누는 이야기, 서두르지 않는 시간. 그 장면은 따뜻하고 그래서 더 그립다. 냉장고는 점점 가득 차고 마음도 함께 차오른다. 부모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괜히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기대는 이미 시작된 뒤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경계했다. 기대는 마음의 빚이다. 갚아지지 않으면 원망이 된다. 자식은 도착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늦다.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곧 간다는 말만 돌아온다. 도착한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손주는 휴대폰을 놓지 않는다. 며느리는 예의상 웃지만 공기는 어딘가 어색하다. 밥 먹어라. 아, 괜찮아요. 저희 먹고 왔어요. 부모가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남는다. 대화는 짧고 안부는 형식적이다. 부모는 말을 건네고 자식은 고개를 끄덕인다. 청소해야 하고 다른 집에도 가야 하고 저녁엔 또 다른 약속이 있다. 벌써 가? 네, 약속이 있어서요. 두세 시간. 자식은 그렇게 떠난다. 부모는 문 앞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다. 손을 흔들지만 차 안에서는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집은 조용해진다. 부모는 남은 음식을 정리한다. 가득 찬 반찬통,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과일, 손주를 생각하며 사둔 과자, 버리지 못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부모는 마음속으로만 말한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쓴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조용한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뭐지? 내 존재는 명절에 잠깐 들르는 곳일 뿐인가? 정약용은 이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은 상처받는다. 그 상처는 소리 없이 관계를 갉아먹는다. 자식들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일까?
자식에게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정이다. 가야 할 곳이 많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다. 시댁, 친정, 친구, 친척. 하루 이틀 안에 모두 해내야 한다. 시간은 부족하고 몸은 이미 지쳐 있다. 자식에게 명절은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날이다. 자식에게 명절은 쉼이 아니다. 노동에 가깝다. 그러니 부담이 되는 것이다. 교통체증을 견뎌야 하고 비싼 선물을 준비해야 하고 어색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늘 같은 질문을 듣는다.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돈은 잘 벌고 있니? 자식은 웃으며 대답하지만 마음은 점점 다친다. 부모는 명절을 만남이라 생각하지만 자식은 명절을 하나의 통과 의례로 받아들인다. 부모는 기다리고 자식은 버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부모는 말하지 않는다. 내가 오면 좋겠다 대신 오고 싶으면 와.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대신 바쁘면 가도 돼. 부모의 말은 배려이지만 자식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괜찮다고 했잖아. 바쁘면 가도 된다고 했잖아. 부모의 마음은 복잡하지만 자식의 해석은 단순하다. 그래서 부모는 서운해지고 자식은 억울해진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바쁘다고 말했잖아. 정약용은 이 어긋남을 이렇게 말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를 괴롭히고 표현하지 않은 서운함은 자신을 괴롭힌다. 부모에게 시간은 길다. 은퇴 후 하루는 천천히 흐른다. 명절은 그 긴 시간 속에서 드물게 찾아오는 큰 사건이다. 하지만 자식에게 시간은 짧다. 일이 있고 육아가 있고 관계가 쌓여 있다. 명절은 그 바쁜 일정 속에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하는 시간이다. 부모는 오래 보고 싶고 자식은 빨리 끝내고 싶다. 부모는 기다리고 자식은 쫓긴다. 이 시간 감각의 차이가 명절을 더 힘들게 만든다. 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리듬으로 같은 날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기대다. 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이만큼은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기대는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조금씩 기준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요구가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수십 년을 보냈다. 그는 자식을 그리워했다. 그러나 기대하지는 않았다. 편지를 보냈지만 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마음은 보냈지만 되돌아오길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리움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기대는 마음의 집착이다. 그리움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지만 기대는 사람을 차갑게 만든다. 기대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상대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식도 손주도 며느리도 각자의 삶이 있다. 그래서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라. 기대를 버리면 서운함도 사라진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 기대하지 말라는 게 자식에게 관심을 끊으라는 말인가? 아니다. 기대하지 않음과 무관심은 전혀 다르다. 무관심은 어차피 안 올 거야라며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음은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다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무관심은 체념이고 기대하지 않음은 자유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바라되 강요하지 말라. 기다리되 원망하지 말라. 기대를 낮추면 세상이 달라진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이 고마워진다. 손주 사진 한 장이 반가워진다. 명절에 2시간만 함께 있어도 충분해진다. 반대로 기대가 크면 모든 것이 부족해진다. 전화를 해도 겨우 이것뿐인가? 사진을 보내도 한 장뿐인가? 잠깐 있다가도 벌써 가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큰 것도 작게 보인다. 기대는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 기대를 조금 비워낼 때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관계에는 숨 쉴 틈이 생긴다. 우리가 잊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명절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명절이 힘든 이유는 명절의 주인을 자식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자식이 와야 명절이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부모의 명절은 시작부터 흔들린다. 자식이 오면 기쁘고 오지 않으면 공허해진다. 명절의 기준이 내 삶이 아니라 자식의 일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명절의 주인이다. 명절을 자식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 명절은 부모 자신을 위한 날이다. 쉬어도 되고 즐겨도 되고 스스로를 돌봐도 되는 날이다.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면 된다. 그러나 오지 않아도 괜찮아야 한다.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함께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도 좋다. 맛있는 음식을 해 먹어도 된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서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명절이다. 명절이 특별한 이유는 자식이 와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특별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명절에도 평소의 루틴을 지켜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자식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멈추지 말라. 루틴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며 일상을 미루면 자식이 오지 않았을 때 공허함은 더 커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일상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린다. 루틴은 마음의 뿌리다. 명절에도 아침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어라. 자식이 오면 함께 하면 되고 오지 않으면 혼자 하면 된다. 그뿐이다. 자식에게만 모든 기대를 걸지 말라. 친구, 이웃, 동호회 사람들, 다른 관계를 넓혀라. 자식이 유일한 관계가 되면 자식이 오지 않는 날 세상 전체가 비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관계가 있으면 자식은 여러 관계 중 하나가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을 짐으로 만들고 자신을 고독으로 몰아넣는다. 명절의 의미도 다시 정의하라. 명절은 원래 자식을 만나는 날만은 아니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에 감사하는 날이었다. 추석에는 가을을 즐기고 설날에는 한 해를 계획하라. 혼자 보내도 배우자와 조용히 보내도 그 자체로 충분한 축제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벌써 가? 전화는 왜 안 해? 이 말들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와줘서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보자.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다. 사랑은 가볍게 주어야 한다. 무겁게 주면 상대는 짐을 느낀다. 부모의 삶에 루틴이 없을수록 관계는 무거워진다. 자식이 오지 않으면 하루가 비고 함께하지 않으면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루틴이 있는 부모는 자식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하루가 충실하다. 루틴의 유무는 부모의 삶이 자립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존해 있는지를 가른다. 정약용은 말했다.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루틴은 자립의 뿌리다.
루틴이 있는 사람에게 명절은 특별한 시험대가 아니다. 그저 일상의 연장이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오지 않으면 평소처럼 하루를 보낸다. 일상은 끊기지 않고 마음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루틴이 없는 사람에게 명절은 유일한 기대가 된다. 이번 명절엔 오겠지. 이번엔 좀 오래 있겠지. 기대는 점점 커지고 명절은 점점 무거워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일상이 충실하면 사람은 특별한 날에 집착하지 않는다. 명절 스트레스는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서운해하는 과정에서 몸도 함께 지친다. 잠은 흐트러지고 식사는 불규칙해지고 몸은 쉽게 무너진다. 루틴은 이 흐름을 막아준다. 아침 운동,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 단순한 반복이 명절의 감정 소용돌이를 잠재운다. 정약용은 말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루틴은 건강의 기둥이다. 루틴이 정립된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내 삶을 잘 살아라. 이 말은 자식을 안심시킨다. 부모님이 잘 지내시니까 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반대로 루틴이 없는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느끼게 한다. 내가 와야 내가 의미가 있다. 자식은 그 마음을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안 가면 부모님이 너무 외로워하실 텐데. 그래서 정약용은 단정한다. 자립한 부모가 자식을 자유롭게 한다. 의존하는 부모는 자식을 묶어둔다. 루틴은 부모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은 관계를 가볍게 만든다. 가벼운 관계만이 오래 이어진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처음엔 마음이 휑해진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싶다. 아무 기대도 안 하면 삶이 너무 허전해지는 건 아닐까?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중심으로 마음이 움직여왔기에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은 공백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허전함은 다른 감정으로 바뀐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괜찮고, 오래 있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괜찮다는 체념이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정말로 괜찮아지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마음이 진짜 평화다. 기대하지 않으니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서운함이 없으니 원망도 사라진다. 원망이 없으니 말투도 부드러워진다. 올 수 있으면 와. 바쁘면 안 와도 돼. 전화할 시간 있으면 해. 이 말들에는 숨은 계산이 없다. 그래서 자식은 이 관계를 편하게 느낀다.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연락이 잦아지고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가볍게 대하면 관계는 오래간다. 무겁게 대하면 관계는 끊어진다. 기대를 버리면 그 자리에 감사가 자란다. 전화 한 통에도 고맙고 사진 한 장에도 고맙고 잠깐 들렀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외로워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말했다. 기대는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수십 년 동안 품어온 기대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명절마다 반복되는 서운함 속에서 사람은 깨닫는다. 아, 이 기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지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다. 지혜는 고통을 통해 자란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워라. 명절마다의 서운함이 결국 지혜가 된다. 다음 명절엔 조금 덜 기대해보자. 그렇게 한 번씩 기대를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자리 잡는다. 명절은 시험이 아니다. 명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시험하는 날이 아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를 따져보는 날도 아니다. 명절은 그저 계절이 바뀌는 날이다. 잠시 쉬고, 감사하고, 일상을 돌아보는 날이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 명절의 의미는 누가 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연습해보자. 오늘부터 조금씩 자식이 전화할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말고 전화 오면 반갑겠다라고 생각하자. 명절엔 올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고 마음을 놓아보자. 작은 기대부터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를 채워라. 정약용은 말했다.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바꿔라.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 명절이 지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침 산책, 규칙적인 식사, 좋아하는 취미, 루틴이 있으면 명절은 특별하지만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정약용은 말했다. 일상이 단단하면 인생도 단단하다. 자식과의 관계는 평생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명절 하루가 관계의 전부는 아니다. 관계는 평생 이어진다. 오늘 서운해도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온다. 기대를 내려놓고 감사를 연습하면 관계는 조금씩 가벼워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관계는 마라톤이다. 한 번의 실망으로 포기하지 말라.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지혜다. 젊을 때는 힘으로 살아도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지혜가 필요하다. 기대를 버리는 지혜, 감사하는 지혜, 혼자서도 충실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행복한 노후를 만든다. 정약용은 말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을 가볍게 하라. 무거운 마음은 늙은 몸을 더 힘들게 한다. 명절이 다가올 때 달력을 먼저 보지 말라. 자식을 먼저 기다리지도 말라. 대신 거울을 보라.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정약용은 말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든다. 그 자리에서 지혜가 자란다. 명절은 자식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이다. 기대를 내려놓고 루틴을 지키고 감사를 연습하라. 그렇게 명절을 부모 자신의 축제로 만들어라. 그것이 나이 들수록 필요한 진짜 지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오늘 선택이 행복한 내일을 만듭니다.